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수입니다. 오늘은 태계 이영 선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계 이영 선생은 1528년 중종 23년 28세 때 부인 시는 둘째 아들을 낳고 1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비록 아내는 죽었으나 사유로서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례된 자문을 도와 그가 죽을 때까지 책까지 대소설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당나는 학문에 전념하면서 어린 두 자녀를 돌보는 것은 무리가 있었지만 사정이 없다고 군차가 사망한 후 바로 후처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간섭대로 첩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첩은 집안 살림을 잘 돌보면서 해결을 정성을 섬겼습니다. 어린 두 아들도 친모처럼 잘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또 나중에 온전치 못한 둘째 부인 권씨를 맞은 후에도 장애가 있는 권씨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집안 살림을 충실하게 챙겼습니다. 태기는 이러한 첩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두 자녀에게도 치밀하게 동일하게 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 권질이 딸 권씨 부인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권씨 부인의 할아버지 권주는 1103년 경선 범소로 제지 중에 갑자사회 때 현상문이 생목회비 음식의 사약을 가져갔다는 제목으로 평해 땅에 유배된 후 교사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건도가 되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인 권질은 현상문을 비방하는 법문 도서 사건에 인물되어 거제도에 유배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회의 참호감을 경험한 권씨 부인은 정신적 후유증으로 이성 증세를 보였습니다. 아버지 권질은 1506년 중종 반정 이후 해배되었으나 김효사 후 다시 모국으로 예현당에 유배되었습니다. 평소 태계의 사람들은 눈여겨본 태계를 불러 한국으로 인하지 않는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한 자신의 딸을 부탁하였습니다. 딸을 부탁할 때 자신의 딸이 어려서 겪은 집안의 모든 일을 통한다고 정신이 혼묘해 아무래도 색시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알리면서 부디 죄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게 하여 딸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태계는 고맙습니다.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 승낙을 받고 예의를 갖추어 혼례를 올리도록 하겠으니 마음으로 묵시하고 하였습니다. 그런 심사숙고 후 예의를 표하고 어머니 윤호를 받고 혼례를 갖출 테니 10년 모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권질의 이안으로 유배된 지 9년이 되는 1530년에 권씨 부인을 맞아야 했습니다. 둘째 부인인 권씨 부인은 아버지 권질이 사전에 말한 것처럼 부족한 부모님이 많아 태계는 마음고생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부인을 이해하고 아낀가 임지가 어디든지 동료하여 정성을 다하여 자상하게 대한 덕으로 둘 사이는 별 다름이 없이 잘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일같은 책이 모여바였습니다. 권씨 부인이 느닷없이 차려진 제사상의 음식을 집어먹으며 상에서 떨어지는 배를 참을치마 속에 숨겼습니다. 이 광경을 목경을 일가 친척들이 못받다는 눈치를 주었습니다. 결국 태의 형수와 일체가 하였습니다. 태계는 태연하게 제사도 지내기 전에 며느리가 음복하는 것은 예절의 보살은 일이지만 조선께서는 실부지를 교육히 여긴 망정 손자 며느리 행동에 노여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잘 가르치겠으니 용서라고 하였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부인을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태계 이 말에 동서를 고치던 권정수가 미소를 지으며 동서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선하님같이 좋은 분을 만났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제사를 끝낸 후 아내를 불러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배가몹시 먹고 싶어서 그렇다고 하여 태계는 권씨 부인을 위해 배를 순속과 줬다고 합니다. 또 태계가 어느 상가에 조문을 하러 가려던 때 흰색도 보자로 얘기하자
있었습니다. 부인에게 빼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해진 힌두포에 큼지막하게 빨간 방막으로 끼웠습니다. 상가에 도착한 A약의 밝은 사람이 힌두포를 어찌 빨간 황금으로 끼운 인상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하고 앉느라고 하였습니다. 대개는 별다른 대답이 없이 웃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권씨 부인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끝까지 그녀를 아끼고 존중하였습니다. 1146년 음력 5년 47세 때 권씨 부인과 혼인한 지 16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부인이 출산 중 난사로 사망하였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며칠을 죽고 말았습니다. 권씨 부인이 사망 후에도 전처 소생의 두 아들은 평소 치르는 문지만 같이 이어올 것을 동물한 아버지 태계의 말대로 계모 권씨 무덤이 있던 상기석에 로막을 지어 심호사를 하였습니다. 태계는 그 건너편에 암전을 짓고 일년을 끼고 하였습니다. 평소 태계는 자네들의 사람들이 침모와 괴물을 체벌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권씨 부인은 지금 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대개 또한 아내의 재산을 드며 아무리 귀한 손이 찾아와도 손님 접대 후 자신은 고기와 술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첩이 죽은 후에도 아내와의 사이에 난 아들 이적을 자신의 보좌에 올렸습니다. 차후에 이적의 후손들이 직접 적서차별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족보에 적서의 구별을 두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태기는 모든 사람에게 정정한 여러 보면 인격 차별 없는 인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1527년 중종 22년 항시에서 진사와 형무시 조시에 합격하고 어머니 조언에 따라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정명발에 들어 다음해인 1528년 중종 23일에 속가인 성원시에 급제하였습니다. 1533년 중종 26년 28년 성미관에서 하서 김일호와 더불어 서로 교육하며 뜻이 바짝 끊임없이 돌아가고 영감의 서로도 학문과 덕을 닦았습니다. 이때 신경부주를 입사에 크게 심취하였습니다. 또한 노수관도 만나 신분을 쌓았습니다. 이왕은 조광조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으나 노수씨는 조광조의 제자인 이영경의 문인이었으므로 그를 통해 조광조의 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1133년 기장 도중 김항구를 만나 성경 군자의 황목힘을 높였습니다. 1533년 춘정 29년 문과에 급제하고 성원부장자가 되면서 관계의 발을 들어놓게 되었습니다. 1539년 춘정 33년 공무관 수천이 되었습니다. 봉정 곧 고등에 들어가 사바독서를 하였습니다. 1540년 중종 35년 홍문관 교례에 제수되는 등 성제를 거듭하였습니다. 중종 말년 1543년 중종 38월 조정이 어려워졌습니다. 8월에 봉을 동정의 불량을 청하여 먼저 고향으로 낙향한 신우 김희우를 한양에서 떠나버렸습니다. 10월에 생긴간 사생이 되었습니다. 성묘를 핑계로 수직하고 고향에 들어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후 전쟁에서 다시 불러 1545년 인종 6월 홍무관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강화를 하고 변경을 방어할 것을 청하는 상사를 올렸습니다. 그해 1545년 남정 주기년 10월 1기로부터 불사사의 역신님 김조와 같은 무리라 단원을 당하여 석탈 관직되었으나 곧바로 실험을 이기가 죄가 없다고 하여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그 뒤에 10억시 정겸 승무원 장교가 됐습니다. 1546년 민종원년 사복시정 월고쳐 그의 상을 시제기어로 있을 때 명날이 바르는 자문을 잘못 지어 상사 남세근의 탄핵을 당하였습니다. 대대학 신광한의 변호로 제보를 명문하고 그의 팔을 교사관 소리를 거쳐 1547년
명령 2년 7월 안동 대도부사로 부임했다가 1개월 만에 항문관 보훈교로 임명되어 다시 상경하였습니다. 그는 학문을 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권위평가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현직이 이현보 등에게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생각과 견해를 주고받는 반면 그에 대해서마다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논쟁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왕은 자신의 나이나 경력을 말하지 않고 순수하게 학문적인 내용만으로 논쟁을 하였습니다. 이왕과 기태스승의 도란과 편지 논쟁은 5대의 서로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안동의 대장장이로 자신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몰래 수업내용을 듣던 대장장이 배순이 자신의 수업을 듣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순은 대장장이자 새 글 등을 다루는 장인으로 제정한 것이 비뚤어지거나 흠이 있으면 시장에 내놓지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명성이 알려져서 배순의 집을 직접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 만약 흠이 있는 것에 그릇을 사라고 하면 연가로 판매하려 하였습니다. 원래 자신의 수업을 들은 것을 확인한 이용은 그에게 강연한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배순은 하나도 틀림없이 대답하였습니다. 배순의 학문적 열정에 감동한 이용은 신문을 띄워놓아 배순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배순은 이용은 제자로 인정되어 정시로 그에 대해서 학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동한 배순은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풍기고 이사한 뒤에도 이용을 찾았던 배순은 이용의 부흥 소식을 접하고 3년상을 치렀습니다. 금속으로 이용의 철상을 손수 만들어 제사를 지내 화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송나라의 주자의 문사인 주자대전에 입사하고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각자를 수성한 끝에 1143년 중동 38년 그는 드디어 주자대전에 입사했습니다. 그는 이은직이 쓴 저서들 조광조가 쓴 저서들을 모두 탐독하였습니다. 이은직의 저서가 많고 사사의 육견과 주자에 대한 원문과 그에 대한 해석 조약, 이은적 자신의 생각 견해를 적은 것을 읽고 크게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광조의 주사가 시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당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자의 책을 직접 읽어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주자 대전에 입사하기 위해 오랫동안 수송을 하였습니다. 이연역과 조광조의 저서 외에도 그는 이미 신경부주, 태국도서 주역, 논어, 집주까지 이미 다 언도한 상태였습니다. 이용은 1543년 중종 38년에 입사한 주자 대전의 명단화 가정제약 때 제 가령은 가정간본이 복합본으로 가정간본이 원본은 사마간본이 수정 보충본이었습니다. 1149년 풍기군수로 사퇴한 직후부터 주자대전을 읽기 시작해 언도하였습니다. 명종 12년 1차 사회 때 탈환을 당하여 한때 파직되었다가 복직되었습니다. 1147년 원종 2년은 안동 대여부사 홍무관 부원교 의무부 경력 등으로 임명되었으나 병을 이뤄 사직하였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 토기 인근에 양지 마음을 짓고 항공에 몰두하였습니다. 일찍 그가 서울에 있을 때 주자 전설을 읽고 여기 물바에 성작을 연구하여 마침내 대성하여 돈먹은 주자 이무자라는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이로부터 사방에서 학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1148년 명종 3년 충청도 단장 군수로 부임하여 기녀투왕을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형 이해가 충청도 검찰서 발령받았습니다. 상피제에 따라 경선도 풍기군수로 옮겼습니다. 풍기군수 시절에 서원들을 지원하였으며 소수서원 사역을 실현시켰습니다. 지방관으로서 활동하면서 향락과 주자가래의 장려와 보급에 치중하였습니다. 개정후에는 문화생을 교육하여 성작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풍기군수 재직 시절 임금 명종의 친필 사역을 받아 백운운동사관을
소수성원을 만듦으로써 사익성원이 선례가 되었습니다. 살인파는 성원을 근거지로 삼아 세력을 확대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수성원 사익실은 살인파의 세력이 확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550몇 년 7년 다시 메이지로 소환되어 황무한 교회를 대하여 고위가 되었습니다. 시독관이 되었습니다. 이어 불교를 필적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어 소매 속에서 소질거려 이상의 노며 아래기를 그의 5월 산무직 6월 홍문관 보원교 7월 성균관 대선 지제리를 거쳐 그의 시부를 사직하였습니다. 1553년 성균관 시를 거쳐 다시 대사성 임명되었습니다. 스스로 사직 성소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후 성균관 대사성 보호자 공조 청판 등에 임명되었으며 모두 사용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풍기 군수직을 그리고 고향에 내려왔을 때 그는 한 상을 짓고 이를 1557년은 도산서당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가 그를 방문한 것도 이때의 일입니다. 영경이 그가 관직에 나오지 않은 외색이에게 하공에 명하여 도산의 경치를 그려오게 하여 완성한 것도 이때의 미담입니다. 완성한 그러게 하여 보게 한 것도 이때의 미담입니다. 한편 그림 문화인 3명은 학자들과 당대의 정석 10명, 판서 30여 명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조선시대의 훌륭한 학자 이태계 선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